저 같은 경우는 진짜 사무실 구할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물건을 한 500만 원어치 사입을 해가지고 월 1억까지의 매출 정도까지는 지금 올렸다는 거죠.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올리면 다 팔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도 매출이 안 는다. 솔직히 게을러서 그런 거. 안녕하세요. 저는 구매 대행과 그다음 물건 사입을 상품 사입을 통해 가지고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유지영입니다. 월 매출은 평균 한 1억 언더 그 정도 지금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게 된 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한 4년 차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저는 다른 업을 하고 있다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유튜브라든지 뭐 그런 거 안 보고 저는 이제 소싱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사입을 통해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구매 대행도 같이 하고 있고 옆에 있는 저희 플러스 대표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타입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사무실 구할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물건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한 500만 원어치 그 정도 사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입을 어떻게 형통해가지고 한 거죠. 뭐였지 그때? 생활용품 뭐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본이 적기 때문에 그때 한 2, 3천 원짜리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한 2, 30개 조금만 이제 물건들을 한 15개분 그 정도 갖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뭐 보면은 뭐 2천 원, 막 5천 원, 만 원 막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먹고 자고 이거만 했어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와가지고 컴퓨터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올릴지 연구하고 뭐 어느 날은 이 상품이 왜 잘 팔릴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막 일주일에 막 2, 30개가 나가는 상품이 생겼어요. 그냥 잘 팔리네 그게 아니라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잘 팔렸는지 그리고 뭐를 잘 잡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올리면 다 팔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실패한 사례를 들어보면 양말을 제가 한번 팔려고 몸으로 양말을 사갔어요. 양말이라고 한번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판매 상품 수만 900만 개가 돼요. 900만 개의 그들하고 나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말이라는 아이템을 보니까 이것들은 진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은 저는 권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도 많지만 또 반대로 뭐냐면은 그만큼 경쟁도 심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상품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라는 건 결국 이제 상품명이거든요. 제가 만약 갖고 있는 양말이 꽃무늬 덧신 양말이다 라고 치면 그거를 내가 그냥 덧신 양말이라고 올리면 경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고객이 나는 꽃무늬 덧신 양말을 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꽃무늬 덧신 양말이라고 쳤을 때 내 상품이 경쟁력이 있는 키워드 상품명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덧신 양말 이렇게만 팔린다면 절대 오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이 물건을 판매하실지 모르지만 그 사이트에 대한 특성,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요즘에 편리한 방법에서 대량 등록이란 것도 있고 상세 페이지 다 업로드 해가지고 뭐 썸네일까지는 다 잡아준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올리면 스마트스토어 쿠팡에서는 그들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들 표현으로 보면 그건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쓰레기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등록하실 때 보면은 모든 문항들을 다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디폴트 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항목들을 꼼꼼하게 다 집어넣으셔야지 상품 지수라는 게 생겨요. 쿠팡이 원하는 상품 지수가 있고 네이버 스토어가 원하는 상품 지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하냐에 따라서 그 여러분들의 상품이 상위에 노출될지 아니면 중간에 노출될지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수, 그 다음 리뷰 수 이런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썸네일인 것 같아요. 자, 오프라인은 내가 물건을 만져보고 내가 이 상품을 결정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온라인은 상품을 만져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세 페이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썸네일이 중요하다고 봐요. 고객의 프로세스를 보면 내가 원하는 상품을 먼저 타이핑을 통해 가지고 그 상품들을 쭉 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는 게 뭐죠? 그 다음 썸네일이에요. 썸네일을 보고 이 상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썸네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썸네일을 그 상품에 맞게끔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사실 이제 손이 간다는 거죠. 그걸 얼마만큼 신경 써가지고 올리냐. 저는 사실은 포토샵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파워포인트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구매 대행도 같이 하고 있어요. 구매 대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사실 이제 메인이 저는 소싱, 사입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는 거고 구매 대행을 통해서 그 판매 흐름을 보는 거죠. 뭐가 잘 팔리고 뭐가 지금 선호되고 있는지.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기가 지났지만 코로나 시기 때는 이제 집에서 많이 하는 거니까 뭐 요가 상품, 그다음에 운동 상품 같은 거 그런 것들, 컴퓨터 관련 제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흐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수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사입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몇 번의 허들들이 있었어요. 그 허들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매출 한 1억 정도의 매출까지는 지금은 월, 월, 월 1억까지의 매출 정도까지는 지금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저는 고민하는 게 이제 브랜드 마케팅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어떤 상품을 갖고 브랜딩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님이 보실 때는 지금까지 이루신 거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있으세요? 좋죠. 되게 이게 원래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구매 대행 사업을 하고 구매 대행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고 마진을 보시면 그 다음에는 다 사입으로 넘어가는 사입으로 넘어가는데 사입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구매 대행보단 사입이 마진이 좋아요. 단점이 재고를 끌어안는다라는 건데 그거는 구매 대행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판매 노하우가 생겼어. 그 재고를 끌어안아도 이건 다 판매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사입을 하고 사입을 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가 잘 나온다 싶으면 브랜딩 작업을 하는데 브랜딩을 해서 성공하는 확률은 구매 대행 사업은 이만큼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사입은 이만큼이고 또 브랜딩 하는 사람들은 또 이만큼이 되는 거니까 그냥 4년 정도 안에 그 정도 한 거면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잘한 케이스예요. 돈 잘 버는데 밥을 안 사서 맨날 밥 사달라고 쫓아가긴 하는데 제가 이런 걸로 모든 걸 알았어. 지금 막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노력만 하면 조금만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매출은 다 올라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도 이제 구매 대행을 먼저 통해 가지고 경험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이제 소싱을 먼저 시작을 했지만 소싱을 하게 되면 팔면은 좋지만 안 팔면은 다 재고거든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상품 중에도 아직까지가 안 팔린 상품도 있긴 있어요. 그 티슈 각인데 이게 국내하고 중국하고 사이즈가 틀리더라고요. 이런 거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품이 왜 안 팔리지 해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썸네일을 바꿔볼까? 그래서 썸네일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또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기 노하우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 이제 소싱 한번 해볼래. 그때 가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왜냐하면 사입을 하려면 일단은 창고든 사무실은 필요하잖아요. 그게 다 돈이고 경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신 있으면 처음부터 소싱하셔도 돼요.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시면 이쪽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는 사입으로 접근을 하는 게 대표님 말씀처럼 맞다고 저도 경험상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화원 입장에서 자리를 못 잡아서 힘든 분들께 간략하게만 한마디 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매출이 안 는다. 그러면은 수익을 배울려서 아니야. 능력이 없거나 그 이쪽에 소질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 업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선택 그 기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식당을 하고 싶어. 그러면 다들 분석하는 게 상권 분석, 아이템 분석 이거 하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제일 먼저 손님들 상대하는 게 내가 즐거운지, 난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들어. 그런 경험들이 하잖아요. 그 다음 결정하라는 거잖아요. 이 업도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업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1년 정도 지났는데도 제가 매출이 안 되고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업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구매 대행에서 매출은 중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는 주문 수,
주문수가 중요해야 돼요. 정확히 이제 분석을 해야죠. 2, 300원 마진이 보더라도 저는 구매 건수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만약 스마트 스토어에 있으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전체 내 판매하는 수도 분명히 영향을 받아요. 내 쇼핑몰이. 그러니까 매출은 적은데 구매 건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저는 이거는 좋은 방향으로 봐요. 왜냐면 그게 구매가 올라가고 그게 다른 상품 들어가서 아 이건 가격 경쟁이 내가 낮아서 그런 거다. 그럼 조금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마진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접근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가격을 흘린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 한두 상품이 가격을 흘리지는 않고요. 경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판매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뭐 통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뭐 누가 알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기초적인 지식도 있지만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 이거는 이거구나 그러면 그건 고치면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상품을 올릴 때 그걸 또 어떤 식으로 올리는지를 또 연구를 하면 되고 이런 경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마진이 적더라도 일단은 올리면서 계속 그거에 대한 이 과정들을 들여다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팔아본 놈이 많이 파는 거예요. 네, 먹어본 놈이 많이 먹어요. 그렇죠.